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은 뚫릴 수 있을까요?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최소 100조 원이 드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 사가현 가라스시에서 스시마섬을 거쳐 거제도를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약 220km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이미 일본 쪽인 스시마섬이나 사가현에선 사유지를 확보해서 실제 일부 불을 파기도 했습니다. 1986년 일본의 한일터널연구회는 터널의 시발점으로 제안한 규슈 사가현 북서부의 가라츠에 탐사용 터널 건설 공사를 시작해 540m 정도 굴착해놓고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미 1964년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길이 53km 가운데 해저 구간 23km를 건설해 개통시킨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저터널 이슈가 떠오르게 된 것은 1981년 통일교 문 전 총재가 공표하면서부터입니다.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경제성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한국에선 오태우 전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정상회담 의제로까지 거론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청난 터널 공사비와 선박 물동량의 감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일 해저터널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이 연결된다고 해도 철도 시스템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에 따라 경제성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표준궤의 넓이는 1435mm이지만 일본은 신칸센을 제외한 대부분의 철로가 협궤로 1067mm이기 때문입니다. 철길이 아닌 도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핸들이 왼쪽에 달려있지만 일본은 오른쪽에 달려있습니다. 즉, 주행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 시스템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 해저터널은 엄청난 길이를 해저로 뚫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 한일 양국의 역사성과 한일 해저터널이 일본의 한반도나 유라시아 대륙 진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 여부를 놓고 수십 년간 논란을 거듭하는 한일 해저터널. 한때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해저터널인 채널터널로 연결되듯 획기적인 한일 관계 개선으로 언젠가는 한일 해저터널이 뚫릴 수 있을까요? 알아주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과 논란까지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